저는 김혜숙입니다. 61하고 20해 넘게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보건지소에서 주 3일 근무하죠. 냄새와 손의 떨림만 봐도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날 손주 민서는 그림일기를 들고 왔어요. 거실을 그렸는데 구석에 남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팔에 뱀이 감긴 모양이 또렷했습니다. 새아빠 팔에 뱀 그림이 있어요. 민서는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응급실에서 많이 본 문양과 닮았거든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속을 표시하려고 새기던 무늬와 비슷했죠.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 하얀 봉지, 숫자 넷을 3번 적어둔 선반. 민서가 쓴 글엔 밤마다 지하실에서 톡 쏘는 냄새가 났다 했어요. 그 냄새라는 말에서 제 코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용제와 알코올이 섞인 매캐함, 응급실로 들이닥치던 과다, 복용 환자 옷에서 풍기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이 남자는 누구니? 저는 민서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요. 이름은 강도윤. 민서는 답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상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반복해 그리면 보통은 흔적이 있죠. 저는 그림에 나온 네모, 숫자, 팔의 무늬, 검은 가방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코끝이 먼저 기억하고 손이 따라 적는 느낌이었어요. 미진이 도윤을 데려왔습니다. 딸은 42, 10년을 혼자 아이 키우며 버텼죠. 도윤은 공손했어요. 밝은 미소, 낮은 목소리, 세련된 셔츠. 그런데 손목에 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요즘 운동하다 긁혔어요. 도윤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냄새가 스쳤어요. 알코올과 금속 가루, 셔츠 소매 사이로 디늘처럼 흐릿한 문양이 지나갔습니다. 지운 자국인지 가린 건지 분간이 어려웠어요. 할머니 오늘 밤에 도윤이, 삼촌이 지하실에서 일해요. 엄마는 냄새 때문에 문 닫고 자요. 민서는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이 말은 짧고 똑바로 박혔어요. 무슨 일 하세요? 차를 내며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수입 목재를 관리해요. 밤에 컨테이너 들어오면 확인하러 나가죠. 도윤은 답했어요. 제 머릿속은 정리됐습니다. 목재라면 톱밥 냄새가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과 금속이 먼저였거든요. 셋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도윤이 젓가락을 칠 때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단이나 과로때 자주 보던 떨림이었어요. 지하실은 환기를 자주 해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깐 굳더니 괜찮다며 미소를 올렸어요. 그 미소는 연습된 표정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보건지소 예방접종 날이었어요. 근처 치과 원장 박태수가 들렀습니다. 저와 오래 아는 사이죠. 요즘 밤에 물류차가 자주 보이나요? 저는 넌지시 물었어요. 붉은 트럭이 상고촌으로 드나든다더군요. 그리고 밤마다 치아 파손 환자가 늘었어요. 약에 취해 이갈이를 심하게 한 흔적이죠. 박태수는 답했습니다. 저는 적었어요. 밤, 붉은 트럭, 이갈이. 점심 무렵 미진이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도윤 집에서 민서 생일 파티를 해요. 지하실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저는 민서가 그린 숫자 넷 3번을 떠올렸습니다. 퇴근길 창고촌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초입에 라벨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네모 칸이 4줄로 나뉘고 진하게 덧칠한 자국이 있었어요.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속 재단소 옆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 바닥엔 흰 가루가 뭉친 채로 빗자루에 밀린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노트에 구역 번호와 간판색을 기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응급실무로 쌓인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저녁에 아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미진 집에 갔어요. 민서는 모자를 쓰고 웃었습니다. 도윤은 반듯한 접시와 포크를 준비했어요. 저는 슬쩍 바닥을 봤습니다. 현관에 미세한 흰 가루, 구두 밑창에 눌린 흔적. 삼촌이 비밀번호 바꿨어요. 넷을 3번 누르고 마지막에 윗칸을 톡 누르면 열려요. 케이크를 자르다 민서가 말했어요.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케이크 촛불이 흔들릴 때 알코올 냄새가 짧게 올라왔어요. 작은 선풍기 바람이 지하실 틈새에서 스치듯 나왔죠. 저는 일부러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설거지대 옆에서 잠깐 허리를 숙여 배수구 냄새를 맡았어요. 공단 용제와 닮은 톡 쏘는 향. 10년 전 야간 근무 때 문 밖에서 풍기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도윤의 손목 붕대 끝이 젖어 있었어요. 염 속에 소독제 자주 닿으면 그 색이 납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 차가 와요. 민서는 제 옆구리를 툭 치며 속삭였어요. 그 말이 케이크보다 먼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늘 민서와 우리 집에서 자기,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저는 미진에게 조용히 제안했어요. 미진은 망설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시기라 더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낮에 찍은 사진과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진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자 창문 너머로 붉은 트럭이 골목을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골목 아래로 걸었어요. 창고촌 끝 3번째 칸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김이 새듯 나왔어요. 라벨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테이프 끊어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교대로 들렸습니다. 저는 파출소 순경 조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 그림과 냄새, 라벨 조각, 비밀번호 습관까지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법 절차를 설명하며 순찰을 붙이겠어요. 조성민은 말했어요. 새벽녘 민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내 수위. 잠결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어요. 저는 베개맛 휴대전화에 그네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진을 불렀어요. 감정으로 밀면 관계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부터 제시했어요. 첫째 아이와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 머문다. 둘째 도윤에게는 민서 감기로 당분간 돌본다고 말한다. 셋째 파출소와 지소가 연결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넷째 결정은 증거를 본 뒤로 미룬다. 미진은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은 늦어요. 창고촌에서 검수가 있어요. 저는 조성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녁 8시에 창고 불이 켜진다 전했어요. 해가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민서는 제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본 걸 믿자. 두려움은 증거로 이긴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골목 어귀에 섰어요. 붉은 트럭이 들어오고 라벨 상자가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지하실 문을 눌렀어요. 넷을 3번 누르고 마지막 칸을 톡 치자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의 잠꼬대가 현실로 연결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즉시 조성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소리 없이 골목을 막았어요. 문이 열린 틈으로 알코올과 잉크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라벨 프린터, 진공 포장기, 전자저울, 낡은 송풍기, 하얀 봉지들이 보였어요. 선반에는 검은 가방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라벨에는 네모 칸이
네 줄로 찍혀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조성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 하나가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걸었고 남자는 넘어졌어요. 도윤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맺혔어요. 저는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턱을 젖히고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불규칙했습니다. 창문 열고 사람들 비켜서요. 주변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일정한 속도로 눌렀습니다. 얼마 후 도윤이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측면으로 눕혔습니다. 현행범 체포입니다. 조성민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팔에 붕대가 밀리며 흐릿한 비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민서 그림, 속팸과 같은 결이었어요. 수사 결과 지하실은 불법 약물 소분과 운반의 거점이었습니다. 검은 가방과 라벨, 넷을 3번 누르는 습관까지 모두 맞아떨어졌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죄는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믿을 것을 바꿔야지. 저는 미진 옆에서 말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는 다음 그림 읽기에 해를 크게 그렸습니다. 지하실 자리는 화분으로 바뀌어 있었고 숫자 4 대신 꽃잎이 4장이었어요. 이건 뭐니?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빛이요. 민서는 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보건지소에서 학부모 대상 안전 특강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림 읽기와 냄새로 위험 알아차리기를 가르칠 거예요. 골목도 달라질 거예요. 박태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냄새가 옅어졌습니다. 숫자 넷을 3번 적던 습관은 끝났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